자, 1번, 4번 이제 문항 먼저 하겠습니다. 문항. 현대시 먼저. 여러분 이제 이 시는 가와 나가 세트 구성으로 나와 있는 시기 때문에 빨리 문제풀이 순서를 결정해야 되죠. 그렇죠? 1번은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어. 내가 이 문제풀이는 언제? 맨 마지막에 하는 거라고. 맨 마지막에. 가는 나중에 하나 골라서 푸는 게 좋다고 했죠. 근데 이건 뭐 가와 나와 달리 나왔으니까. 2번 가와 나를 계절적 배경에 주목하여 감상한 내용을 조절하지 않는 것은 얘들아 이 문제는 예비시행 작년에 봤던 예비시행 문제에서 평가원에서 너네는 예비시행 존재를 모르지. 작년에 평가원에서 이 바뀌는 수능의 형태가 이렇게 될 거야라고 미리 보여준 적이 있어. 그게 예비시행이야. 예비시행인데 예비시행 문제 2번이 요거랑 똑같은 문제인데 2번은 공간적 배경에 주목한 거였어. 이거 계절적 배경에 주목을 한 건데 이게 실제 수능 니네 이제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정말 잘 봐야 되는 게 요즘 수능 국어는 발문을 정말 잘 봐야 돼. 발문. 그러니까 계절적 배경에 주목하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마무리 쇠락한다는 것을 주목한다면 이라고 나왔잖아요. 이런 내용은 여러분 본문에 어디 봐도 안 나와요. 어디 봐도. 근데 뭐야? 계절적 배경에 주목한 내용이 있는 거지. 따지면 우리 약간 비문학에서 선지 길어질 때 뭐뭐 면에 해당하는 앞부분은 다 전제 조건이었잖아요. 약간 비슷한 조건이야 이게. 네.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어쨌든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그 1번하고 2번이 가에 대한 성향이고 3, 4, 5번이 나니까 가시를 읽은 뒤에 1, 2번을 먼저 푸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죠? 다음 3번은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걸 대놓고 가시를 읽은 뒤에 이제 이 3번을 풀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가시를 읽기 전에 얘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얘를 먼저 봐야 되는 거. 가에서는 이별한 뒤에 혼자 남게 된 화자가 내면의 슬픔과 자신의 사랑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 내용 끝난 거 아니야. 이별한 뒤에 혼자 남게 된 화자가 슬픔과 사랑에 대한 인식. 설목은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 사랑을 표상하는 것이다. 이 작품은 영원하고 숨겨진 사랑에 대한 정신적 지향을 형성하고 있대. 4번은 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순서는 3번의 보기를 먼저 읽고 가시를 읽은 뒤에 2번에 1, 2, 3번. 그렇죠? 그 다음에 나시를 읽은 뒤에 3번에 3, 4, 5번, 4번, 다음에 1번.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볼게요. 네. 자, 제목은 설목입니다. 중심 소재죠. 중심 소재. 근데 우리가 이미 보기를 봐서 알지만 이 설목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 사랑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을 뭐라고 했는데 당신이여 불시한 줄 먹은 거 죽어도 좋을 이 외로운 겨울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여기서 외롭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보기를 봐서 알았어. 왜? 당신이 내 옆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볼게요. 나의 마음속 누구도 모르는 산등성에 한 그루 설목을 가꾸어 왔습니다. 화자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보기에서 설목이 뭐라고 했냐면 나의 사랑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 가슴 속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사랑을 키워왔다는 거지. 우리가 마지막에 봐서 알지만 누구한테? 당신에 대한 사랑이겠죠. 나뭇잎 지고 시냇물마저 여미는 가을을 최후의 계절이라고 믿었던 어느 그날 화자죠. 화자가 나뭇잎 지고 시냇물마저 여미는 가을을 최후의 계절이라고 믿었어요. 사랑하느라는 사람 떠나고 없으며 누가 사랑하던 사람이 떠나고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면서 내 옆에 남아줌이 더 누가 남아줌이 사랑하던 사람이 그쵸? 네, 그가 100배는 고맙고 복되었을 걸 누가? 화자가 미워하면서라도 내 옆에 남아있었으면 난 차라리 고마웠을 거다 그 얘기하는 거지. 물방울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두터운 철문 같은 고요 속에 나뭇가지 사철을 고드름을 달고 소스라쳐 위로 선하게 뻗는 베갯보다도 희고 손실은 이 나무는 주어 이 나무는 바로 정체가 누구? 설목. 그쵸? 설목. 사랑. 네, 사랑. 고요 속에 있고 항상 고드름을 달고
소스라쳐 위로 설하게 뻗는 희고 손실인 이런 거 봤을 때 고요하다는 거, 항상 추운 데 있다는 거, 다음에 희고 손실이라는 거,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지. 힘들기도 하고 순수하기도 하고 남한테 잘 드러내지 않았던 사랑인 거고. 이렇게 역력히 남을 닮고 역력히 마음을 닮은 내 사랑의 표지입니다. 나무가 붉은 낙엽과 같은 회상입니다. 나무가 전부 다. 얼마나 사랑이. 당신이여 불씨한 줄 먹어도 죽어도 좋을 이 외로운 겨울밤 화자가 죽어도 좋을 만큼 외롭다는 뜻도 되는 거고, 다음에 죽어도 좋을 만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뜻도 되는 거고, 이런 의미가 나오게 되죠. 2번으로 바로 갑니다. 여러분 분석표랑 같이 보세요. 분석표랑. 얘네들이 다 체크하려고 시간 엄청 오래 걸려. 분석표를 준 이유가 있어. 제가 딱 쟤는 딱 하고 있잖아. 한두 번 해본 놈이 아니야. 대현아. 그치? 이름 예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요? 블로그로 유튜브에 공개로 올라간다니까. 네. 이제 버전들은 안 나와. 일로 나올래? 아니요. 왜 한번 어때? 왜? 하스가 되는 거야. 하스. 하이메디어 스타. 어때?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만물이 쇠락한다는 것에 주목한다면, 일단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다 초점 맞추라는 거지. 가을 겨울 만물 쇠락,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라는 거죠. 그래서 가을 시냇물마저 여인인 것은 쓸쓸한 처지의 종이 된대요. 자, 이거 무슨 문제 유형이죠? 문제 유형? 지시죠. 따옴표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주변을 잘 봐야 되는 문제. 자, 이 주변에 대놓고 뭐라고 나와있냐면, 시냇물마저 여인은 가을을 이어내 최후의 계절이라고 불렸던 어느 그날 사랑하노라던 사람 떠나고 없으니요 라고 나와있잖아요. 떠나고 없다라고 말했으니까 쓸쓸한 처지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2번 겨울이 세상에 얼어붙는 고요한 계절을 주목한다면, 겨울이 얼어붙는 고요한 계절이다에 주목하자는 거죠. 가에 물방울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것은 적막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 물방울 소리 3년 이내 물방울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두터운 철문 같은 고요 속에 라고 나와있잖아. 고요 속에 적막한 분위기 관련되어 있죠. 3번 겨울이 생명력이 위축되는 계절을 주목한다면, 겨울 생명력 위축. 이건 다 넘어가겠네요. 네. 다음에는 이제 우리 3번 문제로. 마찬가지로 3번 문제도 따옴표가 나왔기 때문에 다 지시 문제. 지영이가 잘하고 있는데 포스트잇 딱 써가지고 따옴표 나오는 지시 문제라고 세상에다 붙여놓고, 니네 다 보고 있어. 관심 없어 보여도 관심을 다 갖고 있어요. 니네 갑자기 책상 정리됐으면 내가 갑자기 책 혼자 싹 한번 한 거야. 심심해가지고. 막 낙서했나 공부했나 안 했나 이런 거 갑자기 삘 꽂혀가지고. 나의 마음속에 한국을 설명을 갖고 왔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키워나가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거랑 같이 봐야겠죠. 설목은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 사랑을 표상하는 거다. 얘랑 같이 연관지어서 가에 1년 1행이 보시면 나의 마음속 누구도 모르는 산등성이 한국으로 설명을 갖고 왔습니다 라는 1년 전체가 얘랑 관련 지어보면 상대방의 사랑을 간직하고 키워왔다는 거지. 나무니까 키웠다는 말로 연관이 되겠죠. 그렇죠? 2번 나를 미워하면서라도 내 옆에 남아줌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별의 슬픔을 정신적으로 승화하려는 화자의 자세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문학은 선지가 길면 앞부분은 잘라서, 그렇죠? 앞부분은 뭐에 해당된다? 장면 설명에 해당된다. 뒤에 나오는 건 어떤 감상, 정석, 뭐 기능, 효과 해당된다. 그래서 문학은 장면 설명 자체가 틀리기도 한다 라고 했었죠. 그럼 내 앞에 남아줌을 간절히 바랐냐 안 바랐냐가 중요한 건데, 자, 이연의 자행부터 사랑하노라던 사람 떠나고 없으며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면서 내 옆에 남아줌이 더 100배는 고맙고 복되었을 거리라고 말하고 있어. 이 말은 미워하면서도 내 옆에 남아주세요라고 간절히 바랐다는 거지. 그쵸? 근데 이별의 슬픔을 정신적으로 승화한 거야? 내 옆에 남아줬으면 고마웠을 텐데 라고 말한 건 정신적 승화가 아니죠.
오히려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별의 슬픔에 정신적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화자의 자세예요. 화자의 자세. 내가 여기까지는 안 써줬어. 틀린 단어만 체크해줬지. 너의 펜 놓고 있었지. 이럴까봐 내가 이럴까봐 저놈이 알아서 했을 텐데 뭐 이러고 뭐라고 하지? 관람할까봐. 얘 관람 잘해요. 내가 뭐 하고 있으면 앞서 뭐 CC 쪼개면서 되게 잘 봐요. 잘 쪼개야죠. 너 엄청난데요? 그럼 막 나한테 대들고 막. 3번 나뭇가지가 사철 고드름 달고 위로 사랑에 뻗는 것은 내용 설명이었고요. 어떤 실험에서도 지키고 싶은 사랑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3년에 3행 나뭇가지 사철 고드름 달고 소스라쳐 위로 선하게 뻗는 배겹보다도 희고 성실인 이 나무는 이 나무를 담고 이 마음을 담은 내 사랑의 표지입니다 라고 나온 데까지 보셔야 돼요. 이 나무는 내 사랑의 표지다 라고 나왔으니까. 근데 고드름을 달고 있다는 거, 소스라쳐 있다는 말 봤을 때 아무래도 우리가 봤을 때 시간이랑 관련돼 있겠죠. 사철 고드름 달고 있다. 내 사랑의 표지입니다 라는 건 하지만 이 사랑을 계속 잘 가지고 있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니까. 4번 배겹보다도 희고 손실인 나무의 모습을 내 사랑의 표지라고 한 것은 상대방을 향한 화자의 순수한 사랑을 표상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배겹보다도 희고 손실인 이 나무는 내 사랑의 표지입니다 라고 말한 부분이 근거가 되죠. 게다가 희다라는 말을 봤을 때 희다, 배겹보다도 희다라는 말을 봤을 때 순수함하고 관련이 되는 게 맞습니다. 5번 당신을 부르며 불시한 좀 먹은 거 죽어도 좋겠다고 하는 것은 화자가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당신이여 불시한 좀 먹은 거 죽어도 좋을 이 외로움이 겨울밤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 말고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겠다 그 뜻도 되는 거니까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다음에 나시 볼게요. 나시는 제목이 김광석 겨울날입니다. 역시 중심 소재죠. 자, 마지막 문장이 현재 여기인데 목 없는 아침이 달려들면 눈짓 한번 못하고 가리라라고 말을 했어. 그러니까 지금 겨울날에 목 없는 아침하고 간다는 게 무슨 관련이 있는가가 좀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겨울날이라는 배경이 나왔는데 목 없는 아침이 달려들면 친구들한테 눈짓 한번 못하고 친구들도 손 못 잡고 바로 간다고 했잖아요. 어딜 가는 건지 목 없는 아침이 뭔지까지 중요한 상황이죠. 볼게요. 마당에서 봄과 여름에 정든 얼굴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갔다. 얼굴들이 그렇게 명성이 높던 오동잎도 다 떨어지고 저무는 가을 하늘에 인가의 정서를 뿜던 굴뚝 뽀얀 연기도 찬바람에 그만 무색해졌다. 오동잎이 떨어졌고요. 뽀얀 연기도 떨어졌는데 이 오동잎과 뽀얀 연기는 지금 아마 정든 얼굴에 하이 부릴 확률이 높지. 사라진 정든 얼굴들의 예시 첫 번째가 오동잎이고 두 번째가 뽀얀 연기인 거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봄과 여름에 정들었던 얼굴들이 사라졌다고 했으니까. 오동잎이 떨어졌다는 건 가을, 겨울이 오고 있다는 거고 연기도 찬바람에 왔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게다가 우리 이 시의 W가 뭐냐면 겨울날이에요. 겨울날. 그런 늦가을에 김장걱정을 하면서 집을 팔게 되어 다가오는 겨울이 더 무섭고 외롭고 무서웠다. 화자죠. 이삿짐을 따라 비탈길을 총총히 걸어 도망간 건너는 이삭분처럼 회색 하늘 속으로 들어가 식솔들이 전상에 둘러앉으니 이거 식솔들이 주어예요. 여기가 식솔들, 식구들입니다. 식구들. 여기 주어는 어머님 한 분만 오시지 않아서 어머님이 벼랑간 앞니가 무너진 듯 허전해서 눈들 곳이 없었다. 화자가 느끼는 거죠. 니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엄마가 어떻게 됐을 확률이? 돌아가셨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낯선 사람들이 축대에 검정 포장을 치고 초롱을 달고 가던 이튿날 목 없는 아침이 달려들어 영원한 이별인데 목 없는 아침에 정체가 나왔어. 목 없는 아침 뭐라? 이별이에요. 이별. 목 없는 아침은 영원한 이별이에요. 지금 현재.
말 한마디 못하고 갈라진 어머니시다. 어머니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갈라지셨어요. 여기까지 잘랐을 때 주어는 낯선 사람들이죠. 이게 검정포장하고 초롱은 약간 장례식 운구랑 관련돼 있어. 운구랑. 예. 목 없는 아침이 영원한 이별인데 갈라진 어머니다. 가신 뒤에 보니 어머니 가신 뒤에 보니까 세월 속에 묻혀있는 형제들 공동의 부엌까지 무너져서 낙엽들이 모일 데가 없어졌다. 자, 이래 봐봐. 갑자기 낙엽이 나와서 당황스러울 텐데 크게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었을 거야. 왜냐면 형제들 공동의 부엌이 무너져서 낙엽들이 모일 데가 없었다는 건 누가 모일 데가 없다? 형제들이거든, 형제들. 그쵸. 네. 자, 현재 보시면은 낙엽들이 모일 데가 없어진 상태가 됩니다. 낙엽들은 형제고요. 사람이 사는 것이 남의 피부를 안고 지내는 것이니 사람이 사는 것이 찬바람이 항상 인간과 더불어 있어서 찬바람이 사람이 과일만 하나만큼 있기도 어려워. 사람이 겨울바람에 휘몰리는 낙엽들이 더 많아진다. 낙엽들이. 자, 이건 뭐 집중의 정서가 나오네요. 가족들이 모일 데가 없어졌어. 사람이 사는 것이라는 것은 남의 피부를 안고 지내는 것이야. 그래서 찬바람이 항상 인간과 더불어 있어. 이거 봐봐. 니네가 이 의미가 뭔지 해석이 안 됐더라도 사람이 사는 것이란 안고 지내는 거야, 뭔가를. 그래서 항상 찬바람을 같이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사람이 산다는 건 항상 뭘 갖고 있다? 찬바람, 부정적인 요소를 갖고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남의 피부를 안고 지낸다는 것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나 같은 경우의 해석은 남의 피부를 안고 지내는 것이라는 것이 사람들끼리 부대껴 사는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요 뒤에 말을 토대로 봤을 때 사람이 사는 것이라는 게 혼자 살기 어렵고 뭔가 항상 짐지고 산다, 뭔가 무게를 갖고 살다 이런 식의 의미로 해석해도 돼요. 네. 사람이 과연하고 있기는 어려워서 낙엽들이 더 많아진다. 휘몰린 낙엽들. 이렇게 모일 데가 없어진 낙엽들인 거죠. 고난의 잔에 얼음을 녹이면 찾는 것은 그 슬픔이 아니요. 겨울 하늘에 푸른빛을 띤 봄이다. 뭘 찾는다? 봄을 찾는 거야. 봄. 볼까? 그러면 찾는 건 슬픔이 아니고 봄을 찾는 거래. 그럼 슬픔은 부정이라도 봄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긍정이죠. 네. 겨울 하늘 안에서도 푸른빛을 띈이라고 나와있죠. 네. 그러니까 인간들이 고난의 잔에 얼음을 고난스러운 삶에서도 찾는 건 희망이라는 거야. 그 희망. 그 희망을 바라고 겨울 안에서 뱅뱅 불며 자리를 끌고 한치 태양의 둘레를 쥐고 같이 굴러가면서 누가? 사람이 또는 화자가 낙엽들이 다 눈과 얼음에 덮인 대지의 하늘 넘어서는 해질 무렵까지가 다 주어 범위가 되네요. 천장에서 왕거미가 내리고 구석에서 깃돌이가 어정어정 기어내려오는 깃돌이가 깃두라미야. 네. 왕거미와 깃두라미가 어느 날 목 없는 아침이 또 왈칵 달려들면 우리 아까 목 없는 아침이 뭐였어? 이별, 죽음이었잖아요. 죽음이나 이별이 달려들면 얘네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잠수도 못하고 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자기도 엄마처럼 갑자기 확 갈 수 있다는 거죠. 확 갈 수 있다. 자, 2번 문제. 자, 겨울이 생명장이 위축된다는 걸 주목해줘요. 나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갈라진다 하는 것은 화자가 성찰을 통해 내적 성숙을 이루고 있다. 어이, 알씨, 성찰이 뭐죠? 네, 성찰은 돌아보기만 하면 돼. 반성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성찰이 무조건 반성이 아니야. 나 오늘 이러면 안 됐는데, 오늘 이랬으면 안 됐는데, 내가 오늘 먹은 게 뭐였지? 이렇게만 해도 성찰이에요. 그러니까 성찰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만 해도 돼. 그 뒤에 나타나는 게 반성인 거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겠죠? 그래서 성찰이라고 말을 했는데 나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갈라지는 것이라고 나와있죠. 말 한마디 못하고 갈라지는 것. 자, 이연의 디귿 그 문장부터 어머님 한 분만 오시지 않아서 변화가 앞니가 무너지다 허전해서 눈들 곳이 없었다. 낯선 사람들이 춥대에 검정 포장을 치고 초롱을 달고 가던 이튿날 목없는 아침이 달가들의 원한 이별인데 말 한마디 못하고 갈라지신 어머니다 라고 말을 했어. 이거 뭐야? 애초에 그 영원한 이별인데 말 한마디 못하고 갈라진 어머니시다 라고 말하는 건 화자가 자기 자신을 성찰했다고 볼 수 있나? 그래 그 엄마 돌아가신 상황 성찰했다고 봐. 그러면 여기서 내적 성숙이 이루어졌나? 갈라진 어머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느낌표가 찍혔다는 건 뭐야? 그만큼
슬프다는 거잖아요. 성술과 관련이 없죠. 자, 뭐 겨울 뒤에 봄이 온다. 계절 순환에 주목하세요. 나의 어둠을 녹이며 봄을 찾는 것은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 자체는 마지막 연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줄. 고난의 장의 어둠을 녹이며 찾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겨울 하늘에 푸른빛을 띤 봄이다 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근거가 되죠. 5번. 겨울이 가장 추운 계절이다. 가장 추운 계절. 나의 눈과 얼음에 덮인 대지의 하늘을 넘어서는 것은 괴로운 현실을 견뎌내는 화자의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이유는 자 마지막 년 세 번째 줄부터 그 봄을 바라고 봄을 바라면서 봄을 기다리면서 겨울 안에서 뱅뱅 불면서 한치 태양의 눈을 돌면서 눈과 얼음에 덮인 대지의 하늘을 넘는다라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태양의 둘레를 돌면서 대지의 하늘을 넘는 건 뭘 바라고? 봄을 바라는 태도야. 그러니까 괴로운 현실을 견뎌내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다음 4번 문제. 여러분 얘도 지시 문제예요. 얘도 지시 문제. 동그라미가 나왔기 때문에 지시대 보면 주변 보는 거. 자, 기억을 통해 화자가 실생활을 느끼는 삶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게 늦가을에 김장걱정을 하면서 짐을 팔게 되어서 다가오는 겨울이 외롭고 무서운 거잖아. 김장걱정을 한다는 건 실생활의 삶의 무게가 맞죠. 그쵸? 2번. 니은을 통해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이삿짐을 따라 비탈길을 총총히 걸어 두만강 건너는 이삿짐처럼 회색 하늘 속으로 들어가 시스터들이 전상을 둘러앉으니 어머님 한 분만 오시지 않아서 가령한 남리가 무너진 성전에서 눈들 곳이 없었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두만강 건너는 이삿짐이라는 말만 보면 좀 어렵지만 그 앞에서 이삿짐을 따라갔다는 거. 어머님이 없었다는 말 보면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맞죠. 어머님이 없어서. 3번. 디귿을 통해 어머니의 부재를 실감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디귿 자체가 앞에서부터 어머님 한 분만 오시지 않아서 허전에서 눈들 곳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4번. 리을을 통해 형제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사라졌음을 드러내고 있다. 가신 뒤에 보니 세월 속에 묻혀있는 형제들 공동의 부엌까지 무너져 낙엽들이 모일 데가 없어졌다라고 대놓고 나와 있죠. 5번. 미음을 통해 화자를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비정함. 자, 볼까? 미음 위에 어느 날 목 없는 아침이 또 한 번 달려들면 이런 친구들에게 눈짓 한번 못하고 친구들의 손도 못 잡고 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주변 사람들이 나오지도 않았지만 얘네를 주변 사람들이라고 쳤을 때 내가 얘네를 두고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거지 주변 사람들이 비정하다라고 말한 건 아니죠. 그쵸?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고요. 1번. 같이 볼게요. 가와 달리 나는 의태어 사용했다고 했는데 가에는 실제로 의태어가 없고 이 개념 문제인 건 아시죠? 앞에 선지 앞에 위주로 봐야 되는 거. 나에는 기억 밑에 총총이 맨 마지막 년 3회의 뱅뱅 어정 이런 것들 의태어 나오는데 가에 안 나와요. 일단 정답을 들어가고요. 나와 달리 가는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가에서 어디에 봐도 질문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네. 가는 가가 독백이 아닌 결정적인 이유. 당신이요 라고 불렀잖아요. 청자가 나왔잖아요. 네, 독백의 방식이 틀립니다. 나는 대화의 방식이라고 말했는데 나에서 청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대화의 방식이 아니지. 점수 덮여 점점 커지는 거 없고요. 시점 대상 변화가 좀 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답은 다저로 몇 번? 1번이 됩니다.